안녕하세요. 네오 ITTV입니다. 자, 오늘은 오픈소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픈소스. 최근에 오라클과 구글의 이 자바 API 소송으로 인해서 이 소프트웨어 진영, 오픈소스 진영에서 굉장한 핫 이슈가 됐는데요. 이 오픈소스와 그리고 이 오라클과 API의 이 자바 API 소송을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전자통신원에서 만든 보고서고 볼까요? 2010년경에 이 오라클하고 구글이 자바 API 소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구글이 최종 승소했죠. 이 자바 API는 선이라는 곳에서 만든 프로그램 랭귀지고요. 그리고 이 자바 API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또 오픈소스 진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라는 것은요, 코드가 이게 공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나 공개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확인하고 수정하고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GitHub이라든지 GitHub라는 어떤 그런 오픈소스 소스 공개 사이트에 가시면은 수많은 공개 소프트웨어나 오픈소스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수정하고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코드입니다. 이 오픈소스를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유는 자신이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공개된 소스를 통해서 좀 더 생산적인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 특히나 이 오픈소스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 아파치 재단에서는 자신들이 작성한 이런 개발한 모든 프로젝트의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대한 코드들은 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산을 통해서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오픈소스는요, 엄연히 이 지식 재산권을 가진 저작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구나 자유롭게 수정할 수는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죠. 이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코드를 갖다가 이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만약에 어떤 코드를 만들었다면 이거를 공개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이 오픈소스의 그 의무사항들, 라이선스 파일에 제시하고 있는 이런 의무사항을 준수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이런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특허권을 특허를 낸다거나 또는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그런 경우에는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구글과 오라클은 이런 오픈소스를 가지고 첨예하게 서로 이 자바 API 진영, API 저작권 소송을 통해서 굉장한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 오라클이 선을 인수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바의 API들은 전부 오라클의 소유가 되고요.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만들면서 오라클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라고 해서 오라클이 소송을 건 사건이고요. 이 소송의 경과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 최종 판결이 났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구글이 승소하기도 했고 오라클이 승소하기도 했고 또 구글, 오라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승소를 했고요. 최종적으로는 구글이 승소를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판결에 있어서 논쟁이 많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긴 어떤 소송의 어떤 사건이 있고요. 이걸 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핵심만
얘기를 하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자바라는 게 1995년에 선에 의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즉 오픈소스가 된 것이죠. 이 자바라는 이 언어는요, 우리가 쓰는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웹 서비스,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의 모든 웹페이지 전부 자바 기반입니다.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모바일에 쓰이는 안드로이드 OS도 이 자바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너무나 많이 자바라는 언어와 이 API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바 언어가 널리 쓰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자바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 플랫폼의 독립적이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플랫폼의 독립적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대부분 어떤 OS를 얘기를 하자면 윈도우가 있겠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윈도우를 쓰고 있죠. 또 애플의 그 iOS라고 해요. 맥 컴퓨터에 쓰는 OS가 있죠. 그리고 또 리눅스라고 있습니다. 리눅스 기반의 또 OS가 있죠. 이 OS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은 이런 OS 위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되거나 서비스되거나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만약에 한다면 그 OS 기반 하에 그 OS에 종속된 상태에서 그 OS가 쓰는 드라이버나 어떤 API나 그 OS가 제공하는 개발 툴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거기서 만든 프로그램은 그 해당 OS에서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윈도우에서 개발하는 어떤 프로그램은 리눅스나 맥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자바는요, 자바라는 랭귀지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면요, OS와 상관없이, OS에 상관없이 프로그램들이 전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플랫폼의 독립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자바로 개발된 모든 프로그램들은 윈도우에서 실행되고 맥 컴퓨터에서도 실행되고요. 리눅스에서도 전부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JVM이라고 하는 이 자바 가상 머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자바 가상 머신이 각각의 OS에 실행이 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바라는 언어로 만든 어떤 프로그램은 자바 가상 머신이라는 이 가상 머신 안에서 동작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자바 가상 머신이라는 것은 윈도우에 그 윈도우용 자바 가상 머신이 있겠고요. 리눅스는 리눅스용, 또 맥 컴퓨터는 맥용 자바 가상 머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바 가상 머신 위에 머신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플랫폼에 독립적으로 자바 프로그램은 실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작이 되게끔 자바는 설계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자바로 기술된 이런 프로그램들은 맨 처음에 바이너리 형태의 어떤 바이트 코드, 바이너리 형태라는 것은 이렇게 0101 2진으로 만들어진 어떤 데이터를 말하고요. 이런 데이터들은 자바에서는 이 바이트 코드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자바 가상 머신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는 컴파일이 되고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장점 때문에 자바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 안드로이드 OS도 리눅스 커널 기반이에요. 커널 기반으로 만들어진 안드로이드 OS 위에 이 자바 API들이 사용이 됩니다. API라고 하는 것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라는 건데,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 관련된 어떤 서비스, 또 어떤 드라이버 관련된 어떤 코드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닌, 그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어떤 디바이스와 연동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그 하드웨어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어떤 뭔가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련된 것들도 다 개발해야 되는데 이 API라는 걸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개발할 필요가 없이요. API를 갖다 쓰는 거죠. 갖다 쓰면은 굉장히 빠르게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바 API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빠르게 개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프레임워크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프레임워크라는 게 결국은 어떤 플랫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프레임워크 안에서 결국 프로그램은 실행되는 것이고요. 이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기반 위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다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빠르게 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바 API 프레임워크로 리눅스 커널 기반 위에 있는 이 안드로이드 OS에도 사용되고 있고요. 이러한 자바로 작성된 API를 통해서 빌딩 블록으로 구성해서 결국은 제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응용 이런 프로그램들이 자바로 개발된 것이 다 대부분 자바로 개발된다는 것이 안드로이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구글도 이 자바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기존에 많은 자바 개발자들이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친근하게 이 API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구글도 이거를 제공을 했고요. 이 자바의 API에 대한 메소드, 함수명이죠. 그리고 파라미터, 또 패키지 구조 이런 것들을 이런 선언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코드를 그대로 그 안드로이드 API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것 때문에 오라클에서는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라고 소송을 걸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제 안드로이드 스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리눅스 커널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API, 이러한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 커널 위에 각각의 하드웨어들과 어떤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라이브러리 있겠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런타임이 있고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프레임워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되고 동작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자바 프로그램은요, 보통 이렇게 코드를 보면 이런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클래스 타입의 객체 지향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클래스를 지원하고요. 그 안에서 메인이라는 것이 동작되고 그 안에서 함수 호출을 통해서 실행이 됩니다. 함수를 호출할 때 어떤 프로그램으로 함수를 호출할 때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자바의 기본 API를 쓰면서 이 안에서 이제 이러한 패키지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자바 API에 수많은 패키지들이 있고요. 이런 패키지의 안에 있는 어떤 객체, 클래스를 갖다가 호출하고 그 안에 있는 함수들, 이런 펑션을 실행하는 이런 식의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API들은 결국 이런 결국은 이 선언문의 코드라는 게 결국은 이런 겁니다. 여기 있는 이런 것들, 이 선언문에 전부 쓰는 이런 코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 이 자바 API로부터 37개의 패키지, 이 선언문 코드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패키지와 이 패키지 안에 클래스와 그리고 여기 있는 함수명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이 구현 코드, 그러니까 구현 코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이 구현 코드는 구글은 독자적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안드로이드에 적용을 했는데 바로 이 선언문 코드에 대한 저작권, 이거를 오라클이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라클과 이 구글의 쟁점은 결국은 자바 API의 저작권을 침해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게 가장 큰 논쟁거리였고요. 또 이 자바 API가 공공 목적으로 공정한 어떤 이용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쟁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09년도에 4월에 오라클이 썬을 인수하면서 이제 특허를 다 취득을 했고, 이런 특허를 가지고 이제 소송이 붙었고, 구글과 오라클은 서로 주장을 한 것이죠. 오라클은 구글이 자바의 어떤 라이선스 획득 없이 무단 사용했고, 바로 이 특허 139개 특허를 침해했다. 그리고 뭐 이 안드로이드도 이 가상 머신을 사용하는데요. 안드로이드 가상 머신은 달빅이라고 하는 가상 머신을 사용합니다. 물론 구글이 만든 건데 자바 특허의 7개를 이 달빅이 침해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하지만 구글은 자신들은 썬의 자바 코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자신들은 이 아파치의 자바 구현은 서브셋을 그냥 사용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 달빅이라는 거는 자신들이 자체 개발한 가상 머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많이 이제 뭐 각 단계별로 상세한 얘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넘어가고 결국은 그 뭐 판결문을 보면은 구글이 오라클이 이겼다라고 말하는 주장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구글이 37개 자바 API 선언 코드, 이게 이제 10,000줄 가까이 되는데, 이거를 오라클의 저작권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했다. 그리고 자바 API 패키지, 이것도 그대로 복사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 특허 침해를 했다라고. 그래서 이제 뭐,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이렇게 이제 오라클 손을 들어준 거죠. 그런데 이제 뭐 대법원, 즉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대법원인데, 연방 대법원, 미국은 이제 연방 대법원이 이제 최종입니다. 연방 대법원의 판단에서는 또 다른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저작물의 성격은 이 공정한 사용이 더 목적이 크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뭐 필요한 만큼 자바 API를 사용하는 것으로만 사용하는 것만 했다, 이렇게 또 얘기했고, 또 구글이 자바 전체 코드의 0.4%만 또 사용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최소한만 썼기 때문에 부담 뭐 전체를 뭐 복사했다는 건 또 아니다. 그리고 뭐 구글이 자바 API를 복사할 당시에는 이 안드로이드가 잘 될지는 또 명확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연방 대법원은 결국에는 구글의 손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거에 대한 가장 큰 사점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 구글이 사용자가 축적한 재능을 자유롭고 새롭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여기 중점을 준 거죠. 즉 공정한 어떤 사용의 자율성, 여기에 가장 큰 그 방점을 찍은 것이고요. 결국 공정 사용 목적에는 어떤 그 누구도 어떤 특허권을 주장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최종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클이 만약에 이제 승소하는 경우에는 바로 이제 이런 문제가 오라클이 승소했을 경우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이 상호 운용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상호 운용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API라는 어떤 코드들이 여러 목적으로 서로 다른 분야에서도 여러 분야에서도 이런 것들이 잘 상호 운용이 된다면 그거는 상호 운용성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상호 운용성이 좋고 상호 운용성이 향상된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과 코드들은 굉장히 공공 목적으로도 이롭고요. 또 확장 측면에서 굉장히 유익한 거죠. 그래서 상호 운용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높아지도록 우리는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고 만들어가는, 그게 굉장히 이제 사실 소프트웨어에서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상호 운용성을 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클이 승수한다면 바로 이런 상호 운용성이 제동이 걸린다. 그래서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그런 업계에서는 이걸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API 범용 표준 기반을 둔 이런 교차 호환 소프트웨어 생태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어떤 코드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API들이 상호 운용성 목적에 맞게끔 활발하고 자유롭게 개발이 된다면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확장이 되고 창의력이 높아지고 혁신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죠. 그래서 많은 이제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결국 자신들의 어떤 기술, 비즈니스 로직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함으로써 혁신을 이뤄내고요. 새로운 분야가 개척될 가능성이 점점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API를 공정하게 이용하고 모든 회사가 규모에 상관없이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대법원은 구글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또 논란의 문제도 있죠. 결국 그렇다면 많은 개발자들이 자신들이 개발하고 공개를 했는데 이런 특허 침해를 당하며 특허권을 당한다거나 이러면 이것도 어떤 창작에 어떤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공익의 우선인 것이냐 아니면 개인의 어떤 창작이나 어떤 특허가 더 우선하느냐 바로 여기에 가장 그 논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창작자들의 의도를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공익의 우선을 둔다면 소프트웨어 전체적인 생태계가 더 우선시되고 중요해진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러한 논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구글의 손을 들어주면서 소프트 생태계, 공공의 목적에 좀 더 큰 방점을 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오픈소스를 쓸 때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은 바로 소스 코드의 공개 의무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카페 레프트라고 하는데요. 주로 이제 GPL, 오픈소스에 보면 이 GPL 라이센스라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바로 공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제작했다면 이거는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고 하지만 어떤 라이센스는 무조건 공개한 것은 또 아니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공개를 요구를 하면 그거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특허 보복 조항이라는 게 또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특허 소프트웨어를 사용 시 이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즉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또한 서비스를 개발했다거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특허를 주장하면 안 된다. 즉 다른 사람들도 그 특허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아파치 2.0 라이센스입니다. 그래서 GPL 3.0, LPL, EPL 2.0 이런 것들이 다 특허 보호복 조항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들을 특허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누군가 이거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공개를 요구한다면 그거는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것.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이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개발을 한다면 이거는 그 누구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개발자 모두의 소유인 거라는 점,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기터브 이런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서 오픈소스를 자신이 또 기여해서 자신이 그 오픈소스의 기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그러한 생태계에 우리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고 또 그런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몸값도 올릴 수 있고 자신의 가치도 올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점에서 오픈소스는 앞으로 더 크게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또 구글과 오라클의 이 소송을 보면서 상호 운용성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은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